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의 12월인데 솔로들한텐 1년 중 가장 공포스러운 달이죠. 조만간 어딜 가도 머라이어 캐리 노래가 환청처럼 들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12월을 덜 슬프게 해줄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게임을 제외하더라도 간만에 볼만한 웰메이드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고 메모해 두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작품은 연말 천만 후보 소방관입니다. 그만하자 제발. 그냥 소방관 주제로 한 픽션 영화구나 했는데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실화 기반 영화라 갑자기 천만을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요. 예고편에도 등장한 곽도원의 음주운전과 코로나로 무기한 연기됐던 불운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홍제동인데요. 지금 불난 것 같은데? 일단 홍제동 화재 사건은 그 내용 때문에 영화가 더 기대되는 케이스인데 30대 아들이 건물 안에 있다는 말에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건물이 붕괴되면서 소방관 6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대 아들이 바로 방화범이었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었죠.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보상금, 너 집에 불이 나도 배상금 나오거든. 영화에선 범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방어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심신미약자로 어머니와 싸우다가 홧김에 불을 질렀습니다. 실제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겨우 5년형만 살고 나왔는데 이미 50대인 상황이죠. 이전 소방관 영화 타워도 500만 관객을 동원했었는데 최초의 실화 기반 소방관 영화라 개인적으로 흥행하길 바라는 작품입니다. 소방관은 12월 4일 개봉입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필수 시청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키이라 나이틀리가 스파이 킬러로 연기 변신한 블랙 도브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얼마나 자신 있으면 공개 전부터 시즌2를 확정해버렸는데 예고편이 꽤나 강력합니다. Hello, darling. 진짜 우리가 알던 키이라 이미지와 180도 다른데 대략적인 내용은 정치인의 아내로서 스파이 업무를 병행하다가 몰래 만나는 스파이 남친이 죽게 되고 이에 대한 복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액션의 한계를 연기력과 서사로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 블랙 도브는 12월 5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많은 솔로들이 기다려왔던 서브서비언스입니다. 디스토피아 영화를 가장한 메간 폭스와 365일 미켈레 모르네의 19금 AI 불륜 영화인데요. 아픈 아내 대신 들여온 가정 AI 로봇 폭스가 남편한테 폭스짓을 시전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데 다 떠나서 수위가 장난 없다고 하죠. I figured out a solution. You do so much for everyone. Let me do this for you. 가정부 로봇 비주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부터가 개발자의 의도가 의심되는데요. 국내에는 넷플릭스에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인데 한국 포스터를 보면 제목이 아예 메이드입니다. 여기에 당신만을 위한 치명적인 서비스 온이라는 카피가 있는데 원래 영어 카피는 그녀를 작동시키지 말라는 반대의 의미였죠. 국내 배급사가 19금 컨셉으로 싹 다 바꿔버린 건데 장르도 대놓고 에로틱 스릴러라고 적으면서 갑자기 에로 영화가 돼버린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서브 서비언스는 12월 5일 넷플릭스 공개 예정입니다. Let me do this for you. 그런데 서브서비언스는 아직 한국 넷플릭스에는 공개가 확정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한국에만 공개되지 않는 콘텐츠들이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VPN을 쓰면 전세계 넷플릭스 라이브러리를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서프샤크 VPN인데 일단 넷플릭스나 다른 OTT를 구독 중이라면 필수템인 게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세계 100개국 이상의 I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달아둔 사이트에서 한글로 보고 싶은 작품을 검색하면 어느 나라에서 그리고 어떤 OTT에서 스트리밍 중인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서프샤크 앱에서 그 나라로 IP를 바꿔주고 해당 OTT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는 합법적인 치트키죠. 그런데 종종 외국 영화의 경우 한글 자막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제 꿀팁인데 그래서 전 자막이 필요 없는 한국 작품 위주로 검색해서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OTT에서 5,000원 주고 사서 봐야 하는 장첸의 범죄도시를 홍콩으로 IP를 바꾸면 자막 필요 없이 바로 볼 수 있죠. 야, 기가 막힌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VPN은 내 스마트폰과 노트북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내 이름을 알고 있거나 용기 아버님 검색 한번 잘못했다가 시도 때도 없이 광고가 떠서 불쾌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달 무료로 VPN 생활을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 링크 서프샤크.com 앱플릭스로 들어가시면 서프샤크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무료로 추가 4개월 더 이용할 수 있으니 영상 끝나고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지컬 100을 잇는 스포츠 예능 최강 럭비입니다. 최강 야구에 이은 최강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데 럭비라는 국내 비인기 종목을 씨름처럼 흥행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다들 럭비 하냐고 하면 미식 축구 말하시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일단 예고편만 보면 긍정적인 게 피지컬부터 미션까지 개빡세 보입니다. 죽여버려. 이길 거 아니면 죽어 그냥.
주문안이 있더라도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유명인 또는 인플루언서 없이 순수 럭비 프로 선수들로 구성됐다는 건데 간만에 제대로 된 스포츠 예능이 뽑힐 수도 있을 것 같죠. 최강 럭비는 12월 10일부터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축구도 아니고 일어나다가 다음은 개인적으로 오래 기다렸던 더 크로우입니다. 올해 3월에 국내 유튜브에선 최초로 소개해드렸던 작품인데 존 윅과 데드풀을 섞은 능력으로 기대감을 증폭시켰었죠. 심지어 배급사도 존 윅과 똑같은 라이언스게이트라 액션 하나는 믿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총 5부작까지 나올 거라고 발표된 걸 보면 제2의 존 윅 시리즈를 빌드업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연을 맡은 빌 스카스가드는 존 윅 4의 빌런으로 나오기까지 했어서 세계관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실제로 마블과 DC는 아니지만 코믹북을 원작으로 두고 있고 1994년에 먼저 실사화까지 됐었던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인공이 바로 이소룡의 친아들 브랜든 리였죠. 특히 브랜든 리는 이 영화에서 조커급 연기로 배우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촬영 중 최악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브랜든 리가 총을 맞는 장면에서 실탄이 발사되며 아버지처럼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1994년작에서 브랜든 리의 스턴트 배우가 바로 존 윅의 감독 체드 스타일스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크로우는 존 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화인데 마침 존 윅 시리즈는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이라 오랜만에 정주행 달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컨셉부터 역대급인 마리아입니다. 성경의 그 성모 마리아 이야기를 다루는 파격적인 영화인데 공개 전부터 전세계 26억 명 크리스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멘.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한 헤로데 대왕역으로 앤소니 홉킨스가 나옵니다. 헤로데는 유대의 왕으로서 군림하던 시절 만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찾아서 죽였다는 내용이 전해지죠.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권력에 미친 홉킨스 연기 때문이라도 봐야 하는 마리아는 12월 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Love will save the world. 아멘. 다음은 넷플릭스 크리스마스 테러물 캐리온입니다. 킹스맨의 테런 에저튼이 주연인데 예고편이 진짜 제대로 뽑혔습니다. 심지어 리암 니슨 형의 자가복제 액션 영화들을 여러 편 맡았던 감독이라 사이다 액션과 긴장감은 제대로 살릴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여행객으로 붐비는 공항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테러는 갑자기 의문의 이어폰을 받게 됩니다. We're gonna make sure that his bag clears the machine. Execute your girlfriend. 위험한 물체가 든 여행 가방을 그냥 통과시키라는 간단한 요구와 그렇지 않으면 여친을 죽일 거라는 간단하지 않은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신박한 게 빌런이 예고편부터 그냥 얼굴을 드러냅니다. Ethan, are you listening? You killed him. I gave you some pretty simple rules. You got cute. 심지어 주인공과 만나기까지 하는데 주토피아에서 여우 캐릭터 닉의 성우를 맡은 배우죠. 비주얼이 그냥 아저씨라 오히려 새로운 느낌인데요. 그냥 보안요원인 줄 알았는데 사실 킹스맨 출신이었던 테러는 갑자기 자신과 여친의 목숨을 걸고 여행객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Think you can take control, huh? You're pathetic and you're asleep. I guess I woke up. 컨셉부터 연출까지 연말에 킬링타임으로 보기 딱 좋은 느낌이라 이건 나오자마자 볼 계획인데 캐리온은 12월 13일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젤리나 졸리의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아멘. 이번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20세기를 대표하는 레전드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전기 영화인데요. 다 떠나서 안젤리나 졸리 비주얼이 공개 전부터 화제인데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후보에 오르고 내년 오스카 여우주연상의 강력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죠. 일단 마리아 칼라스는 실력과 함께 개성있는 외모 때문에 현재까지도 인기인 전설인데 영화에선 소프라노로서의 전성기보다 다사다난했던 인생의 후반부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안젤리나 졸리의 섬세한 연기가 엿보이는데 이걸 넷플릭스에 최초로 공개한다고 해서 반응이 뜨거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작품도 아직 국내에서 확정이 아니라 나중에 극장에서 개봉할 수도 있는데 VPN을 쓰면 국내 개봉 전에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Not today. 그리고 다음은 올해 한국을 넘어 전세계 통틀어서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2월 26일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게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12월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싹 비우고 오징어 게임에 몰빵한 넷플릭스 코리아죠. 올해 기대작 중 하나였던 대홍수도 내년으로 밀어버리고 오징어 게임 예고편은 2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넷플릭스가 라이브로 중계했던 타이슨과 폴의 복싱 경기장에도 핑크 솔저들이 참석하며 바이럴을 유도했는데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는 기대작다운 마케팅 스케일이죠. 실제로 2024년은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들이 과거의 위상을 못 따라가고 낮아빠지면서 기대보단 실망이 더 큰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오징어 게임 한 방만 제대로 터지면 모든 실패를 커버하고도 남는 상황이라 황동혁 감독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 된 밥에 탑 뿌렸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황동혁이 직접 해명까지 했는데 이왕 탑도 나왔겠다 넷플릭스 미공개작 중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병헌과 유아인의 바둑영화 승부가 풀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2월 9일에 월드 프리미어로 1화를 먼저 시사회에서 공개하는데 그 이후로 어떤 반응이 나오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이온킹 두 번째 실사화 버전 무파사 라이온킹입니다. 무려 라이온킹의 프리퀄로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무파사와 스카의 리즈 시절 이야기인데 애니메이션과 세계관 설정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둘이 친형제가 아닙니다. 심바의 아빠 무파사는 떠돌이 사자고 스카가 오히려 왕의 혈통으로 나오죠. What's your name? Mufasa. The king will never accept a stray. I'm not a stray. Lost. 그래도 둘은 형제에 가깝게 친해지는데 모험의 과정에서 관계가 아예 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파사가 왕위를 이어받는 것처럼 나오는데 스카가 애니메이션에서 왜 그렇게 질투했는지 그 내막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것 같죠. 또 키로라는 메인 빌런 사자 하나가 나오는데 최초의 백사자입니다. We have come to rule without mercy. 심지어 성우가 매지 미켈슨 형이라 오히려 전편보다 더 흥행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무파사 라이온킹은 12월 18일 국내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사영화 소닉3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 2편 합쳐서 1조 흥행 수익을 낸 대박 실사화 시리즈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선 흥행이 저조했죠. 생각보다 소닉의 인기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리즈 사상 최고치인 1,500억 이상의 제작비가 투여된다고 하고 2편에서 죽은 줄 알았던 닥터 로보트닉 짐 캐리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Doctor. This is sad, Robotnik. 그리고 이번 빌런은 2편 쿠키 영상에서 예고됐던 최초의 인공 고슴도치 섀도우인데 분위기가 압살이죠. Do what I had to. 심지어 키아누 리브스 형이 성우를 맡았다고 하는데 팀 소닉이 다 덤벼도 역부족일 만큼 개센케입니다. My turn. 그래서 소닉이 적이었던 짐 캐리한테 찾아가 동맹을 맺고 싸우게 되는데 아직 안 보셨다면 1편은 11월 30일까지만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예정이라 없어지기 전에 오늘 바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 천만 후보작이자 올해 한국 작품 중 최고 기대작 하얼빈이 드디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개봉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얼빈을 해치웁시다. 할 수 있겠소. 지금 멈출 순 없습니다. 독립이 되겠어. 내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25일이면 오징어 게임 2보다 딱 하루 전 개봉이라 살짝 초강수를 둔 것 같은데 극장과 넷플릭스는 별개라고 보고 연휴를 공략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될만한 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안중근 영화로 무려 현빈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캐스팅 또한 미쳤는데 조우진, 박정민 외에도 전여빈, 유재명, 이동욱까지 출연합니다. 여기에 정우성까지 특별 출연이라고 하는데 다른 유명한 독립투사일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개봉 직전에 정우성 친자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유명한 독립투사로 나오면 조금 말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한편 제작비가 국내 탑급인 무려 300억입니다. 이걸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이 맡아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민호 감독은 현빈과 정우성 주연의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촬영 중인데 이 조합이 성공적일지는 하얼빈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얼빈은 올해 12월 25일 극장 개봉 예정입니다. 죽여 없애자고. 여기까지 12월 넷플릭스와 극장 개봉작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벌써 12월이라는 게 어딘가 쓸쓸해서 저처럼 쇼핑이나 여행으로 마음을 달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서플샤크 VPN은 OTT 외에도 해외 직구할 때나 해외 여행 시 항공권이나 숙박 예약할 때 쓰면 현지 가격으로 더 싸게 사는 혜택까지 있어서 진짜 돈이 안 아까운데요.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들어가시면 어차피 한 달 무료기 때문에 까먹기 전에 바로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 Let me do this for you.